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N2 세무 시간에는 이게 진짜 중요한 컨텐츠라니까요. 왜냐? 이 세금까지 알면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꿀팁. 근데 여러분들 요즘 주식시장이나 워낙에 지금 금융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기회는 기회 같은데 종목 선정에 난해함이 있으신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고객님들, 그래서 ETF를 요즘 많이들 매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ETF에 관련된 ETF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서 편하긴 한데 이게 세금이 주식과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 솔루션을 해결해 주실 분 바로 김지연 세무사님 오늘 초대해서 꿀팁과 이 솔루션의 명확한 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게 세금이 주식과 다르죠? 네,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흔히들 ETF는 이제 주식처럼 똑같이 되잖아요. 주문하는 창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랑 세금이 똑같지 않냐 이렇게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ETF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펀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ETF에 투자하셔서 분배금을 받으시거나 매매 차익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소득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거는 지급 받으실 때 15.4%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로 원천징수가 되고, 그리고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된다는 뜻이죠. 그지. 이거 사실 우리도 지금 해외 주식 관련돼서는 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자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뭐가 있을까? 네. 뭐 QQQ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요거는 ETF 매매 차익도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건 왜 그러죠? 원래 이제 펀드는 형태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펀드에는 신탁형이 있고 회사형이 있는데, 신탁형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금, 매매 차익까지도 다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 회사형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을 주식처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상장된 ETF는 이제 저희가 다 이 형태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상장된 ETF들은 전부 다 주식으로 간주해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근데 상장된 ETF는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네. 해외에 상장된 ETF는 양도소득으로 네. 이렇게 과세가 되면 네. 어떤 게 유리할까라는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이게? 네. 당연히 비교해 보셔야죠. 예. 네.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약간 배당소득이랑 양도소득은 그 과세하는 성격이 약간 달라요. 지금 해외 주식 양도소득 한참 신고대행 중인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손실난 종목이 있고 이익난 종목이 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테슬라에서 이익을 받고 애플에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서로 통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해외 상장된 ETF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니까 이 ETF도 A 종목에서 이익 나고 B 종목에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서로 손익이 통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테슬라 같은 해외 주식하고도 손익이 통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손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하고도 통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세율이 단일 세율입니다. 22%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시는 분들은 15.4%만 내면 되지만 종합과세 되시는 분들은 이제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본인의 소득세율로 과세가 되잖아요. 저희 소득세율이 최고세율이 45%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 벌은 그 소득의 반 정도는 다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안 되시는 분리과세 대상자들은 15.4%로 과세가 되니까 이런 분들은 해외 상장된 ETF보다는 국내 상장 ETF가 더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테슬라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테슬라에 투자하는 상품,
투자할 수도 있고 해외 상장된 ETF 중에서 테슬라에 투자하는 ETF를 고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세금은 결국 국내 상장된 ETF는 둘 다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지만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된 ETF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분배금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고객님들 중에 이 맥쿼리 인프라 펀드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국내 상품인데 이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ETF들은 대부분 신탁형이기 때문에 대부분 매매 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맥쿼리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회사형이기 때문에 그 매매 차익이 해외에 상장된 ETF처럼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처럼 대주주 50억 이상 갖고 계신 대주주들만 양도세가 과세되고요. 그 미만으로 갖고 계신 소액주주들은 대부분 양도차익이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내 ETF 좀 몇 개 갖고 계시죠? 저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분배금 얼마 전에 받았는데 네. 세금 안 떼졌던데? 맞아요. 이거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거는 이제 국내에 상장된 ETF의 경우에는 우리가 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차익이 비과세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통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매매 차익은 똑같이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에 투자한 경우에는 모든 소득이 다 과세되는 게 아니고 이 펀드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은 부분이 있다. 그럼 요거는 과세를 하지만 매매 차익으로 소득이 생겼다 하면 이 부분은 반환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매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비과세는 아니던데. 네, 완전히 비과세는 아닌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금, 저희가 배당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ETF가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뭐 국내 주식 말고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뭐 금에 투자하는 거, 뭐 원자재, 원유 뭐 이런 것들 다른 데 투자하는 ETF는 비과세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안에서 여러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그럼 일부는 과세되고 일부는 과세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ETF를 매도했을 때 네. 얼마나 과세가 됐는지는 어떻게 알죠? 그래서 ETF는 그 과표 기준가라는 거를 매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표 기준가라는 거는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방금 말씀드린 국내 주식 매매 차익 같은 비과세되는 소득을 차감한 과세가 되는 소득만 모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배금을 받거나 ETF를 매도를 했을 때 내가 100만 원에 샀던 거 200만 원에 팔았는데 그러면 매매 차익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 대해서 15.4%면 15만 4천 원이 세금이 떼져야 되는데 너무 적게 떼졌다. 이렇게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 이유는 과표 기준가를 보시면 사셨을 때 과표 기준가랑 매도하셨을 때 과표 기준가의 차익이 그 매매 차익보다 작기 때문에 그 작은 과표 기준가 상승분만큼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 적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네. ETF를 통해서 투자했을 때의 세금을 비교해 보자면 거의 동일한가요? 거의 동일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일단 국내 주식은 매도할 때 저희가 증권거래세를 내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기준으로 0.15%의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대신 ETF는 펀드니까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주식은 아무리 오래 갖고 있어도 수수료가 따로 붙진 않잖아요. 근데 ETF는 대부분 운용수수료나 뭐 아니면 선취수수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 비교하셔가지고 ETF를 고르시면 주식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ETF 투자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이 세금까지 알면 수익률까지 조금 레벨업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기 감독님, 여기 앞에다가 저희 화면, 여기
ETF 세금 한번 정리하는 표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 정리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아, 네. 요즘 해외 주식 투자에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 대한 세금의 문의가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또 당연히 방금 물어보신 것처럼 국내 상장된 ETF 사야 되냐, 해외 상장된 ETF 사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수익률은 제가 이제 보장해 드릴 수는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다 하시면 당연히 국내 ETF가 유리할 수 있고요. 세금 측면에서는. 그리고 내가 종합과세 되는데 세율이 25% 넘는다, 24% 넘고 뭐 한 40% 정도 된다. 그러면 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해외 상장 ETF를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보태자면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죠. 하지만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높고 종합과세가 되시는 분이다 하시면 해외 상장 ETF에서 한번 골라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2 세무, 여러분이 조금 더 부자가 될 때까지 이 꿀팁은 계속 갑니다. 너무 어렵죠? 어렵지만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계속 배우는 기분으로 김지현 세무사님께 계속 귀찮게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